화자와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은 윗방과 아랫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윗방은 아랫방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윗방은 젊은 지식인 화자가 쓰는데 이불에 누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내는 아랫방에서 남자 손님을 맞으며 외출도 자주 합니다. 화자는 아내가 남자 손님과 무슨 짓을 하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남자 손님이 돌아갈 때까지 윗방에서 숨죽이고 있을 뿐입니다. 자정이 넘어 손님이 돌아가면 아내는 윗방에 들어와 화자에게 은화 50전을 지어줍니다. 돈을 쓸 데가 없는 나는 받은 은화를 머리맡에 둡니다. 은화가 쌓이자 아내는 저금통을 사다 줍니다. 하지만 화자는 은화가 담긴 저금통을 변소에 통째로 갖다 버립니다. 아내는 화를 내기는커녕 이후에도 은화를 두고 나갑니다. 화자는 손님이 아내에게 왜 돈을 주는지, 아내는 본인에게 왜 돈을 주는지에 대해 연구합니다. 그리고 일종의 쾌감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화자는 아내가 외출한 틈을 타 오랜만에 밖을 나섭니다. 하지만 은화만 5원짜리 지폐로 바꿀 뿐 아무것도 사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 문을 열어 젖힌 화자는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발견합니다. 하지만 못 본 채 하며 아랫방을 지나갑니다. 화자는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주머니에 있었던 돈을 아내의 손에 쥐어주는 것에 재미를 느낍니다. 어느 날 화자가 비를 맞아 감기에 걸리자 아내는 약을 챙겨줍니다. 매일 약을 받아먹은 화자는 외출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잠만 잡니다. 한 달 후 아내가 외출했을 때 화자는 아랫방 화장대에서 약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스피린인 줄 알고 먹었던 약이 아달린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화자는 집을 나옵니다. 그리고 산속 벤치에서 아달린 6알을 삼키고 눕습니다. 일주일 뒤 잠에서 깬 화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집에서 도망쳐 나온 화자는 길거리를 배회하다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옥상에서 화자는 금붕어와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그러던 중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돋아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화자가 이렇게 외치며 소설이 끝이 납니다. 날개야 다시 돋아라. 날자 날자 한 번만 더 날자꾸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날개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이란 인물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식들을 그대로 적는 서술 방식을 말합니다. 소설 시작 부분을 보면 배경 소개 없이 화자의 생각들만 개연성 없이 이어집니다. 이 때문에 책을 읽자마자 덮고 싶은 충동이 일기도 합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은 제정신이 아닌 화자의 심리 상태를 효과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왜 무기력하게 아내에게 기생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화자는 당시의 민중들을 대변합니다. 일제강점기 하면 의열단 같은 독립투사나 이완용 같은 친일파를 주로 떠올리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제의 정책에 따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애국 활동도 몰래 독립자금을 보내는 등의 소극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작가 이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은 조선 총독부에서 4년간 건축직 공무원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고 우리 민족을 직접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날개의 화자는 지식인이지만 식민지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기력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화자의 아내는 이상이 실제로 사귀었던 기생 금홍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번 영상 이상에 관한 13가지 이야기에서 다뤘으니 궁금하시면 위에 아이카드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실제로 이런 의도를 갖고 날개를 집필했는지 모르지만 시대적 상황을 대입해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화자와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우리 조국이라 가정하면 아내 방을 찾아오는 외간 남자는 다른 국가, 즉 일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간 남자에게 몸을 파는 아내는 친일 행위를 하는 조선인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화자는 앞에서 말했듯 일제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고 그들의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당시의 지식인과 민중이 됩니다. 소설 속 화자는 외출을 통해 소소한 반항을 합니다. 하지만 수면제로 인해 외출이 가로막히게 되는데 이는 창씨개명, 문화통치 등 일본이 행했던 말살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날개의 결말을 보면 화자가 미쓰고시 백화점 옥상에서 아래를 보며 날잡구나 하고 외칩니다. 이 부분은 자살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외도를 보고도 대응하지 못하고 거리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화자의 무기력함을 극대화하기 좋은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날개는 보통 자유와 희망을 상징합니다. 즉 화자가 날잡구나 하고 외치는 장면은 삶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날개의 마지막 공간이 옥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가집니다. 본문의 색으로 칠해진 부분을 보면 화자가 있는 공간이 옥상보다 길거리에 가깝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것에 서툴고 도시 문명에 낯설어 하는 부분에서 날개 속 화자는 자본주의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개는 80년이 지난 현재에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